서울 은평구의 작은 원룸. 62세 이영숙은 오늘도 혼자 아침을 맞이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고 매일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혼자만을 위한 식탁에 밥 한 그릇을 차립니다. 창밖을 보니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출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82학번 동창회 초대장. 펼쳐보니 다음 주 토요일 모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40년 만이네. 영숙은 망설입니다. 변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초대장 하단에 적힌 구 김선희를 추모하며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선희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영숙의 손이 떨립니다. 가야 하나.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서 찾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 페이지를 넘기다 한 사진에서 멈춥니다. 교복을 입은 자신과 그 옆에 서 있는 남학생. 강태준. 첫사랑이었습니다. 같은 학년이었지만 다른 반.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설렘이 생생합니다. 태준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숙은 사진 속 그의 미소를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설렘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있습니다. 동창회 당일, 영숙은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합니다. 이 나이에 뭘 입어야 하지? 결국 단정한 베이지 재킷에 검은 바지를 선택합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주름도 늘었고 살도 쪘네. 하지만 가볍게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릅니다. 오후 2시 학교 앞에 도착합니다. 40년 전 그 건물은 그대로인데 주변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동창회장에서 옛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입구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저 사람 강태준 아냐? 누군가의 목소리. 영숙의 심장이 멈춥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백발의 남성이 서 있습니다. 여전히 똑바른 자세, 온화한 미소. 강태준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태준도 영숙을 알아봅니다. 천천히 다가옵니다. 영숙이, 맞지?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잠깐 커피라도 한잔할까요?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학교 앞 조용한 카페에 40년 만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서로의 삶을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태준도 아내를 7년 전에 여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였습니다. 사실은 태준이 말을 꺼냅니다. 고등학교 때 영숙 씨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말할 용기가 없었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도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도 태준 씨를 좋아했어요. 도서관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두 사람은 웃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서로를 좋아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감정.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태준이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영숙은 태준의 눈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년입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영숙이 미소 짓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만나기 시작합니다. 첫 데이트는 서울숲 산책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날 손을 잡고 걷습니다. 이 나이에 손잡고 걷는 게 부끄러운데 영숙이 수줍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도 사랑할 자격 있잖아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태준이 직접 싼 김밥과 과일. 아내가 아팠을 때 요리를 배웠어요. 영숙은 태준의 세심함에 감동합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설렘입니다. 어느 날 영숙은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합니다.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옛날 동창 남자를 만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혜의 목소리가 당황스럽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외로웠어. 그리고 그분은 좋은 분이야. 며칠 후 딸과 아들이 찾아옵니다. 엄마, 정말 그 나이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영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이에요.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숙은 상처받습니다. 태준의 자식들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며칠간 태준과 연락이 뜸해집니다.
영숙은 불안합니다. 역시 이 나이에는 무리였나? 어느 비 오는 밤,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여니 흠뻑 젖은 태준이 서 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요. 자식들 때문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걸. 두 사람은 자식들을 모두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리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태준이 차분히 말합니다. 재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각자 자식들에게 갈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영숙도 덧붙입니다.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긴 침묵 후 딸 지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알겠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객은 30명 남짓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선택한 영숙. 태준도 멋진 한복 차림입니다. 62세의 웨딩드레스는 무리지 뭐. 영숙이 웃으며 말하지만 한복 입은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시 끝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영숙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흐릅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입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입니다. 젊었을 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태준이 말합니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행복해요. 영숙이 말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석양이 지는 수평선을 보며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행 많이 다녀요. 네, 좋아요. 우리 가고 싶었던 곳들 다 갑시다. 62세와 65세, 이제 시작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영숙의 집으로 이사합니다. 태준이 짐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집이네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하고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도 다닙니다.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영숙이 웃으며 말합니다. 좋은 바쁨이잖아요. 태준이 대답합니다.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1년 후, 영숙과 태준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봅니다. 후회 없어요? 태준이 묻습니다. 전혀요. 당신은요? 저도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 고백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둘은 웃습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어요. 지금 외롭다면, 지금 누군가가 그립다면 용기 내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추억 톡톡은 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